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곳이 강서구입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이후 강서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찬양 강서구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서구의 고찬양 의원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다루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서구의 의원으로서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화곡 일동에서 피해가 가장 컸다는데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접수를 서울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11월 달 기준 약 3,100여 건 정도 되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강서구는 이 중 700여 건 정도 돼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가 20% 넘게 차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화곡 일동 제 지역구인데요. 이 중에서 강서구가 총 700건 중에 200여 건에 달할 만큼 화곡 일동에 정말 집중되었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화곡 일동 같은 경우는 강서구 20개 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까치산역과 화곡역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할 뿐더러 신축 빌라 등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 신축 빌라가 시세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세금 같은 경우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성 임대인 같은 에게 화곡 일동은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화곡 일동뿐만 아니라 빌라가 많은 화곡동 전체가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인지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30대 피해자가 56.3%,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수치죠. 가장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과도 좀 비슷한 또래입니다. 이렇게 30대가 전세 사기에 타깃이 된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강서구 인구가 총 약 한 57만여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 청년 비율은 31.5%입니다. 우리 강서구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직주 접근성, 즉 교통 여건과 편의시설이 양호합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은 비교적 타구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화곡동 등 강서구 전체를 포함해서 재산은 별로 없지만 전세 대출은 가능한 2030 청년과 신혼 부부 등에게 주거 수요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신축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은 거의 전형적인 갭 투자 유형이라는 것인데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임대인과 이에 동조한 몇몇 공인중개사 등이 보증기금과 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해서 소액으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악성 임대인을 성행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축 시세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전세 보증금을 산정해서 대출을 하는데 애초에 주변 시세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입주를 하거나 심지어 집값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으로 입주한 역전세 문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이런 이유로 복합적으로 맞다 보니까 2030 청년들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또 지켜보셨고 대화도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현재 좀 어떤 상황이신지 그리고 대책 마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 5일이었습니다. 전세기 피해자 실태조사 보고에 참석을 해서 100여 명의 피해자분들을 직접 뵈었었는데요. 피해자분들 중 한 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빼앗겼다, 틀려졌다. 예.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고 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로 인해서 파혼하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전세 사기는 경제적 살인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그 피해를 입증하고 또 구제해야 하는 상황인데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소송 비용과 절차 부담이 너무나 커서 경제적 손실이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 차원에서 대표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소송 수행 경비를 한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켰고 예산 또한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14일 목요일 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15일 날 이제 구청에서 접수를 받았는데요.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올해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만큼 이 피해자들의 현실은 절박하고 암담하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리 사회적 공감과 공동체 연대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특히 이 화곡동 일대는 모아타운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문제가 아직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모아타운 개발이 어떻게 좀 차질 없이 예.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모아타운이든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이든 모두가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서구 모아타운 현황은 총 9곳인데요. 모아타운은 단기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입니다. 특히 모아타운 경우 주민들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이 가능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화곡동 등 지역 개발에서 오랫동안 소외와 불편을 감수한 지역민에게 모아타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세 사기가 직간접적으로 모아타운에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모아타운 추진 부서인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TF와 함께 관련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협조해서 선제적으로 그 문제들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강서구가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뵐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네. 피해자들에게 법은 너무 멀리 있었고 당장의 현실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암담했다라는 것인데요. 가장 큰 것은 어쨌든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강서구 의회와 강서구는 피해자분들을 자주 뵙고 만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잘 일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찬양 강서구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